자, 5분 스포일러 완전히 그냥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나서 기본 이론 보시면 돼. 자, 일단 용도지역이란 말이 나왔어. 용도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크게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로 세분하는데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류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그 다음에 1, 2, 1, 2, 3, 준주거 이렇게 돼 있죠. 요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모 제한도 하고 있고 해당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건축 규제도 하려고 현재 해당 용도 지역에 정의를 하는데 그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게 일반공업하고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그리고 1종, 2종, 3종 일반주거가 제일 잘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1종, 2종, 3종은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 저층, 중층, 중고층이다. 중고층은 층수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반공업은 전용공업은 공해성이지만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환경 저해하지 않는 그리고 자연녹지는 도시 안에서 보전이 필요해서 녹지로 묶었으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도시 바깥은 개발하지 말아라. 근데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조만간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용어 정리에서 제일 잘 나왔던 거였고 그 다음에 현재 용도 지역이 21개 용도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 세분이 안 된 지역 미세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규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도간농자로 세분이 지정이 안 됐어. 가장 센 뭐를 적용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록 세분이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 됐다. 그때는 녹지 중에 가장 센 보전 녹지를 따라간다.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세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미세분 됐어요. 가장 센 게 보존자 들어가니까 보존관리지역을 따른다. 요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 용어 정리는 요게 제일 잘 나왔던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개념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도간농자 4개,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그리고 전용은 단독과 공동이니까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한다. 일반 주거는 3개로 나눴죠.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1, 2, 3, 3종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전체 개념의 요 표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본지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용도지역입니다. 이제 용도지역이 뭐냐부터 가야 되는데, 용도지역은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떠한 이제 도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이걸 그려보자. 자, 이렇게 도시가 있어. 도시가 있으면 여기 지역이 도시 A시 만약에 어떤 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원시로 해볼까? 수원시. 뭐 수원시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수원시를 일컫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도로 많겠죠. 이렇게 도로가 깔려 있으면 그 위주로 사람들이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상업 용도의 건물들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용도를 정해놨고 그 상업지역 주변에 지하철이 있어. 지하철 옆에 보면 이제 주거단지가 있어. 근데 어떤 지역을 보면은 단독 주택이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막 있어. 섞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 지역이라고도 하고 전용주거, 여기는 일반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쉴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 공원이 있어. 공원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그리고 끄트머리 이쪽에 뭐 공장 같은 게 있어. 그럼 공업지역이야. 그럼 제가 지금 쓰는 게 해당 토지는 얘는 상업의 용도로 써라. 얘는 주거 용도로 써라. 얘는 공업 용도로 써라. 여기는 녹지 용도로 써라. 그래서 개발할 땅, 보전할 땅을 정해 놓는 거야. 미리. 근데 이거를 국가가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럼 수원시 자체 네가 관리하면서 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자 수원시 기본계획에서 인구가 얼마인데 120만인데 130만 원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외곽에 농림지역이라고 있고 농림지역, 농사 짓고 나무 키우는 지역, 요 옆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도시 외의 지역인데 조만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빼놓은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얘를 나중에 요거 현재 인구를 늘리려고 기본계획을 짰는데 기본계획 보니까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거냐 상업지역으로 바꿀 거냐 이걸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을 변경한다. 즉 용도지역은 이미 관리지역이었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를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럼 변경할 때 뭘로 변경할 거야?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뭐 상업지역 바꾸겠다. 그러려면 기초조사 해야 되죠. 도시군과의 절차상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요거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되면 보내요.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해서 뭐 그려줘야 될까 여기? 지형도면. 그려주면 그 날부터는 주거지역으로 써. 그러면 기존에 보존할 땅이 개발할 땅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토지 가치 상승하겠네. 그러면 요 내용 알면 토지 투자 어디다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부자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요 이 계획을 짜고 누설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계획에 있었던 거를 발설하거나 누설하지 말라고 금지 원칙에 따라 공무원들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들은 솔직히 또 관심도 없고 우리만 관심 있는 거지. 근데 이 계획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냐면 5년마다 해요. 기본계획도 5년마다 관리계획도 5년마다 그거가 바뀔 때마다 정보를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 계획을 자주 보면 돈이 되고 투자할 때 좋고 브리핑 중개 브리핑 할 때도 좋다.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 바뀌는 거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거를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다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도시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짜라 해서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넣어놨고 이 도시마다 용도지역 다 정해놨겠죠? 그럼 대한민국 어딜 가든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가 지정이 돼야 돼.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절차로 하되 이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계, 기도지, 그리고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도복입이라고 하는데 용계, 기도지 할 때 용이 용도지역이에요. 제일 먼저 개부터 지정해야 돼. 그거를 하는 건데 그럼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그 앞단에 국토기획법이 바뀔 때 옛날에 도준농준자였는데 도관농자로 바뀌었댔죠. 도관농자로 바뀌면서 이걸로 한번 볼까? 기존에 도시지역이 있었고 도시지역 빨간 색깔로 할게요. 자,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크게 4개가 있어요. 그 4개 있는데 이걸 도관농자 4개 용도인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이렇게 세분돼요. 주상공록. 그럼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얘를 표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게 한 거야. 크게 한 다음에 하나씩 얘 정의를 한번 보려고. 이거는 초반에 기초 강의, 입문 강의 이런 거 할 때나 자세하게 하지. 일단 좀 기본 진도가 나가면 자세하게 못 해요. 다른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때 저거 내가 익숙해진다라고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4개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은 또 세분이 되는데 그중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세분해놨어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얘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전일준이에요. 전용, 일반, 준공업.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할 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서 보생자 이렇게 놨어요. 보생자 나누고 관리지역은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표가 내 머릿속에 좀 들어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쇼츠로 외워야 될 것들은 쇼츠로 조금씩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 기본 강의에다 넣기 좀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1분 만에 한번 좀 외우고 싶은 것들 그 모아놓은 게 쇼츠 1분 암코 쇼츠라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거나 뭐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화장실에서 그냥 따라 하는 거야. 막 따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쇼츠 이거 보다가 또 딴 거 넘어가서 딴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이제 쇼츠는 제가 찍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하면 한 뭐 20개 30개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안 외워진 것들을 골라 찾아가지고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연습을 할 건데 자 일단 크게
4개 용도, 도시적은 주상공록, 관리적은 보생계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얘네는 세분을 또 했어요. 근데 전용주거는 2개로 나눴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해서 1종, 2종 위주로 나눴고, 일반 주거는 주거인데 단독인데 아파트가 딱 붙어 있으면 얘 일종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야, 니네는 이렇게 하자 해서 일반 주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층은 저층대로, 중층은 중층대로, 높은 거 높은 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생초보들 보라고 이제 제가 초콕태 강의라는 걸 무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좀 보시고요. 공부를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안 봐도 되지만 공부를 좀 안 했던 분들은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도 보셔도 돼요. 초콕태, 그 왕초보 특강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다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들었으니까 좀 보시고. 자, 1종을 그러면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자 해서 1종, 2종, 3종 했어. 그래서 용도 지역이 총 이렇게 하면 얘가 21개거든요. 어떻게 21개냐? 자, 도간, 농자, 사용도죠. 사용도에 도시적은 4개, 주상공록이라 4개로 세분이 되고 관리적은 3개로 세분이 되는데 나머지는 세분이 안 돼, 2개는. 그럼 이걸 더하면 몇 개야? 4개, 3개 더하면 7, 8, 9개잖아요. 사용도 9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서 얘네를 주거지역을 또 6개로 세분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게 16개잖아요. 이 16개에다가 17, 18, 19, 20, 21개. 그래서 총 21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가 대한민국 어딜 가든 지정되어 있다. 이걸 4구 21이라고 그래요. 4구 36 그러면 안 돼. 눈 확 찔러버릴 거야. 4구 21. 사용도 9개 지역 그리고 총 21개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용도 지역 이거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얘의 정의를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말하냐면 자, 도시 지역은 4개로 세분이 아까 됐었죠. 그중에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에서 전, 일, 준이잖아요. 그래서 1종하고 2종 나눌 때, 자,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위주로만 지어라.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어라. 이게 요 키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중에서 빨간 색깔로 된 게 시험에 잘 나와서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거고, 나중에 이 땅은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건폐율은 최대 50, 용적률은 50에서 100 이하에서 정하겠다, 조례에서.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뭐만 지으라는 얘기냐면 이 땅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토지 중에서 건폐율은 최대가 50인데 어떤 지자체는 50, 어떤 지자체는 40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 근데 조례에서 정하는 건 시험에 안 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범위 시행령까지는 외울 거거든요. 그중에 건폐율 여기 50이잖아. 근데 50인데 최대 50%인 지역이야. 그러면 100평 중에 몇 평 질 수 있네? 50평 질 수 있어요. 그래서 100평 중에 50평 짓고 근데 용적률이 만약에 최대가 100이었다.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쌓는 비율을 말하는 거라서 100%란 말은 대지가 100평이야. 100평에 한 배, 100%를 쌓을 수 있다. 그럼 100평에 100%니까 100평인데 이게 50평이잖아. 50평짜리니까 하나 더 올리면은 이렇게 되면 2층 짓는 거죠. 그럼 50, 50 더하면 100이니까. 그럼 여기 땅은 더 이상 건물을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규모 제한을 해놨지. 1종 전용 주거는. 근데 2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1종 전용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150까지 줬어. 150까지 줬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은 땅이야, 얘가. 그러면 건폐율은 최대한도 50%로 똑같잖아요? 그럼 100평 중에 50평 짓는데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용적률을 만약에 150까지 준 지역이다 그러면 150이 최대니까 그러면 대지가 100평에 1.5배를 쌓는 거니까 쌓을 수 있는 게 150평이잖아요. 그럼 얘 50평짜리가 3개 있으면은 150이 되네. 그러면 얘는 3층까지 있네. 그럼 1종 전용 주거 땅하고 2종 전용 주거 땅 중에 얘는 더 짓죠.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 뭐 다세대나 연립도 질 수 있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1종 전용보다 2종 전용 주거가 조금 더 비싸겠네? 왜 비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용적률이 높아서 지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서. 근데 그거를 용도지역 21개 정의를 해놓고 건폐율이 다 똑같지가 않고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가로 열고 맞는 거를 찾아라.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해봐라. 이런 걸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요 한 장짜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인문과정에서의 필수하는 거예요. 구구단 외워야 다음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근데 이걸 다 외운다가 아니라 저랑 그냥 가만히 수업 듣고 계시면 외워지게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의 먼저 끝낼게요. 자, 그러면 건필 용종률은 나중에 날 잡아서 외우면 돼. 기본 이론할 때 저랑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용어 정의는 전용이라는 거는 주거 전용이니까 조용해야 되잖아. 조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주변이 양호해야 돼요. 양호한 목적으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구나. 네, 일반 주거는 세 개로 나눴는데 얘는 낮은 거, 중간인 거, 높은 거. 그래서 세 종으로 나눴는데 그중에 얘는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돼 있잖아. 저층 4층이야. 중층 7층에서 15층 사이. 층수제 없는 거, 중고층은 3종. 그럼 만약에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그럼 얘기했죠. 왜? 용적률이 얘는 200으로, 얘는 150으로, 300까지. 갈수록 50씩 더 커지죠. 하한선을 말고 상한선을 봤을 때. 그러면 종이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네. 1종 일반 주거 그래서 4층 정도밖에 못 짓지만 용적률 최대로 높은 지역 3종은 높게 짓겠구나. 그럼 아파트를 짓기에는 3종 일반이나 2종 일반이 적절하겠구나 라고 해서 땅을 살 때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은 1종 일반 주거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2종이나 3종 위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볼 때 용도 지역을 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준주거 할 때 준자 붙었잖아요. 주거 기능에다가 준해서 더 주겠다. 준해서 더 주겠다. 상업 업무 기능 넣어주겠다 해서 상업 업무 기능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쓰려고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상업지역은 4개로 세분 되는데 이게 중일유군이라고 그래. 입에 좀 익어야 돼. 중일유군. 여기는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그리고 관리적은 보생계. 그리고 얘는 1, 2, 1, 2, 3 이렇게 세분 됐잖아요. 이거를 연습을 하면 돼요. 저랑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심 상업지역은 얘는 용어정의랑 제목이 똑같아. 중심 업무 기능,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 기능을 확충이라고 해요. 이게 키워드예요. 확충. 그래서 이걸 줄여서 확충심이라고 해요. 확충하겠다. 확충심, 중심.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 상업 업무 기능이야.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이야. 뭐 어려워. 그죠?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간에. 그리고 근린지역,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상업기능이 있어서 근린지역 내 서비스 공급하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목하고 똑같다. 근데 공업지역은 용어정이 잘 나와요. 빨간 색깔 보이죠? 자, 전용하고 일반의 차이점이 뭐냐? 중화학이 있고 경공업이 있을 때 중화학은 여기 공해가 많이 나오고 약간 사람한테 안 좋은 약간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공장만 지어라. 다른 거 하지 마. 그래서 전용 공업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로 중화학 공업의 공해성 공업이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거 아닌 공해가 나오지 않는 그거는 일반 공업이야.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업은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인데 요거를 중공업이라고 자꾸 꼬셔요. 근데 중공업은요. 준한 거잖아. 다른 기능 넣으면서 경공업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업에다가 다른 업무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넣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활용도 높은 땅은 중공업 지역이고 주거 지역에서 활용도 높은 건 준주거고 상업은 중심 상업이 제일 활용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녹지는 보존해야 되잖아. 보존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 보존 녹지. 절대 개발을 하지 마. 보존. 근데 생산 녹지는 생산물은 할 수 있어. 농사를 지려고 약간 유보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개발을 약간 유보했다 이 뜻이고요. 자연 녹지가 제일 좋은 땅인데 현재 주상공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불가피한 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대. 그러면 요 3개 땅 중에서 만약에 땅이 나오면 어느 땅이 개발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 녹지겠지. 만약에 아버님이 유산으로 땅을 주셨는데 토지공개관인서를 뜯어봤더니 보존 녹지라고 써 있어. 그러면 형님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자연 녹지 써 있어. 그러면 형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이 땅은 내가 가질게. 어차피 녹지라 쓸모없어. 근데 자연 녹지인 거야. 개발 가능해요. 음식점도 되고 막 이래. 예.
그래서 자연녹지가 좀 좋은 땅이구나. 요까지가 도시지역 관련돼서 얘의 세분화된 용어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인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우리 관리지역은 원래 옛날에 준농림, 준도시가 있던 게 합쳐진 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보전관리로 가고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인데 얘보다는 개발을 좀 할 거야 그러면 생산관리로 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전에 야 난개발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계획 짜와. 그래서 계획관리.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도시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계획관리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데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땅 그러면 계획관리가 좋은 땅이라 자연녹지하고 유사한 땅인데 도시 바깥에 있다라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 자, 보전관리는 중요한 키워드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땅.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땅. 계획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계획관리 정의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냥 말 그대로 농림지역은 농림업이니까 또는 나무 키워야 되니까 산림 요거를 할 수 있게끔 요거만 하게끔 다른 거 하지 마. 보존할 목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용도지역에 보전자 들어갔잖아요. 자연환경, 해안, 생태계, 상수원, 뭐 문화유산 이런 것들 보전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을 키워야 되니까 요거는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요 정도가 됐고 이 용어 정리에 맞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로 규모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요 21개 용도지역마다 정의했고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행위 제한이 다른데 이 건폐율, 용적률은 시험에 언급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약간 쉬고 있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요거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싹 지워보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금 전에 한 건데 한번 여러분이 쓸 수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제 목소리를 낭낭하게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너무 좋다 이렇게 가야 돼. 용도지역 어떻게 크게 4개로 도, 관, 농. 자, 저랑 연습하는 거야.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4개로 어떻게 주, 상, 공, 녹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일준이니까 일단 전일준 이렇게 써놓고 전용주거는 아까 단독주택, 공동택 중심이라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진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여러가지 기능 때문에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준주거는 다른 기능 들어갔댔죠.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주거랑 똑같이 얘는 전일준이긴 한데 세부는 안 된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요 3가지 중에서 아까 환경 저해하지 않는 거 그럼 어디?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는 중화학은 전용공업. 경공업에다가 다른 거 들어간 거 중공업. 이거 잘 나온댔죠.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보, 생,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거 자연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 생, 개로 세분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기 애매할 때 보존관리, 농림지역 애매하면 생산관리, 도시 편입 예상되면 계획관리. 그래서 도시 바깥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용도지역이 요건데 얘 정의할 때 자, 전용주거는 전용해서 주택만 지어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얘는 공동택 중심인데 양호한 주거 환경이다 이랬었지. 그리고 일반주거 전일준 할 때 일반주거는 전용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했었죠. 층수 제한이 없어 3종은. 그 다음에 요거 공업 배치인데 일반 공업은 용어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공업이니까 공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녹지 중에서 자연 녹지는 불가피할 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 이 정도. 그리고 계획관리 좋은 땅이랬죠. 계획관리는 현재 어디로 편입이 예상되는 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거. 이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 정리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일단 머릿속에서 용도지역을 우리 외워야 되니까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지워야 돼. 싹 처음으로 돌려서
오늘 용도 지역만 일단 머릿속에 외워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된 건데,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현재 용도 지역이 아까 몇 개 용도, 몇 개 지역, 총 몇 개랬죠? 4, 9, 21, 4, 9, 20, 4, 9, 21이죠.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인데, 걔를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댔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절차로 지정하는데, 얘가 입안에서 결정되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땅 중에 이런 땅이 있어요. 지정하다 보는 게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있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바다가 땅으로 돼. 그럼 땅의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용도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네? 그럼 미지정된 땅도 있을 수 있고 세분이 안 된 땅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미지정이라는 거는 도간 농자 중에서 현재 지정이 안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땅을 규제를 다 풀어놓는 게 맞을까요? 제일 세게 묶어놨다가 바꾸는 게 맞을까? 그죠? 묶어놨다가 바꾸는 게 맞아. 그럼 도간농자 중에 규제가 제일 세 보이는 거 어느 거예요? 자연환경이죠. 그럼 미지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에 행위자를 받으면 되겠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행위자를 받는다. 이게 시험에 그게 잘 나온 거야. 그래서 미지정되면 어디? 자연환경 보존지역 행위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지역은 보, 생, 계로 세분해야 되는데 세분이 아직 안 됐어. 그럼 미세분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가장 센 곳을 일단 규제해야겠네? 그럼 여기서 가장 센 게 뭘 것 같아요? 그죠? 자연환경에 준하는 이 보존관리잖아. 그럼 관리지역이 미세분되면 어디 따라간다? 보존관리.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되면 보존관리 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적이 주상, 공, 녹 4개로 세분이 되는데 아직 세분이 안 됐네. 그러면 가장 센 거로 가면 녹지인데 녹지는 보, 생, 자 중에서 어느 게 규제가 제일 세죠? 그죠? 용어 정리 해봤으니까 보존 녹지잖아. 그럼 얘는 보존 녹지의 기준 받아야지.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됐다. 무슨 녹지? 보존 녹지. 다 보존자 들어가는 애랑 똑같이 쓰다가 용도지역을 바꿔서 차근차근 개발한다. 이거를 용도지역이 없을 때 행위자는 이렇게 적용할게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문으로도 나오고 맨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행위자는 배제. 요 규정은 이제 기본 이론 가면서 하면 되니까 참고해 두시고, 요게 용도지역을 지금 21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도간농자로 미지정됐다. 자연환경. 관리지역에 미세분됐다. 가장 센 보존관리. 도시지역에서 세분 안 됐다. 녹지 중에 보존녹지. 행위제한을 따라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바꿔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도지역 안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이버에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자, 이게 네이버인데 혹시 네이버 가서 제 이름 치면 고상철이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내리면 카페가 하나 나올 건데 태문은 왜 나온 거지? 자, 네이버 카페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에 제 얼굴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화면으로 가면 자, 카페 글 안 보셔도 돼. 상관없어요. 나 카페에다가 모아놓은 거 중에 여기 보시면 다음 지도랑 네이버 지도가 있거든요. 다음 지도 클릭해서 지금 현재 지도가 딱 나오면 우리나라 땅은요. 내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줄여볼게요. 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서울,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 나오죠?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나와. 근데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국토종합계획에서 하는 건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2개 이상 묶어있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배우는 거고, 1개의 도시마다 계획 짜는 거는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배우는데, 여기 서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강남이거든요? 강남 해커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강남역이라고 보이죠. 저희가 있는 위치가 강남역에서 나와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거든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 확대 되나? 얘는 안 먹네. 자, 그럼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 보시면 요 A4 용지 2개 벌려놓은 표시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고 나오는데 색깔이 바뀌었죠. 지적 편집도 없애면 없어지는데 요걸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했었던 말 중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 확대를 한번 해볼까? 자, 강남역 주변으로 여기 준주거라고 보이고 2종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이거 보이네? 1종 일반 주거 보여. 그럼 일단 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자,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 중에 여기 바로 옆에 일반 상업지역 옆에 1종 일반 주거도 있죠. 여기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4층 이하짜리. 2종 일반 주거 나오면은 중층. 3종 일반은 별로 없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단 얘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좀 움직여볼까? 자, 여기 좀만 가면 여기도 도곡역 옆에 타워팰리스가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보이죠. 타워팰리스가 1차 있잖아요. 여기 타워팰리스는 일반 상업지역에 삼성물산이 진 거라서 1조 제한 안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타워팰리스는. 근데 주거지역에다가 짓게 되면은 노란 색깔 땅에 아파트 보시면,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종 일반 주거니까 이 아파트 높이는 층수 제한 없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예요. 그럼 하늘에서 보는 걸로 한번 봐볼게요. 없애고. 자, 하늘에서 본 거 보면 여기 저거 고층 아파트인데 여기 저층 아파트 단지인 거야. 그럼 여기가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여기 3종 일반 주거라 얘는 중층인데 얘는 중고층이야. 제일 높겠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중에 제일 높은 아파트인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보자. 로드뷰. 이게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가 반대쪽인가? 타워팰리스 반대쪽이다. 이건 도곡 레스 쪽이고. 자, 한번 돌리고 이쪽으로 보자. 자, 여기가 타워팰리스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질 때 여기는 1조 제한 안 받으니까 붙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면 저 스카이브 없애고요. 지도로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해당 지역의 공원은 무슨 지역으로 돼 있을까? 녹지 지역으로 돼 있겠지.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주로 우리나라는 그 저쪽에 많아요. 저기 어디냐? 저기 구로 쪽에 많은데 구로 쪽 가볼까요? 파란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파란 색깔 보이죠? 파란 색깔 지역이 이게 준공업 지역 같은 거예요. 일반 공업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일반 공업, 여기 일반 공업도 있고 중공업 있죠. 그럼 이쪽 라인에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니까 공업 관련된 애들이 들어가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일로 간 거죠. 성수동인가? 그쪽에도 있죠. 네. 보시면 파란 색깔 보면 여기 성수역 주변 있죠.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동 관련된 그게 있어요. 성수동 가면 거기 지식산업센터 되게 많아. 그리고 도봉구 쪽에 가면 준공업 지역이 좀 있어요. 여기 도봉구 쪽에. 자, 그럼 서울시 외곽으로 보면, 이게 서울시 노란 색깔 외곽으로 보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다 녹지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 개념인데, 그럼 이걸 대한민국 어딜 가든 다 그려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걸 볼까? 얘네들 용도지역 21개가 어디 가든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용도지역이 다 들어있어야 돼. 그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간농자가 있고, 도시적은 주상공록 있고, 주거지역은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2, 1, 2, 3에서 총 21개가 있다. 근데 얘는 뭘로 지정합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그런데 현재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행위제한을 좀 센 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제한 센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미지정된 지역이나 미세분된 거는 그 해당 지역의 가장 센 지역의 행위제한 적용한다. 그래서 건필 용종이 용도 지역마다 하는데, 이 건축물의 규모 제한 요거 관련된 거는 별도로 기본 이론 할 때 저랑 외울 거니까 그거 외우면서 용도 지역 정의해놔야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라는 걸 또 만들었고, 용도 지구로도 안 되니까 용도 구역을 또 만들었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첫 단계 한 거야. 용도 지역 첫 단계를 한 거니까 용도 지역 개념은 요 정도까지 우리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 얘 관련돼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있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관련된 것들도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 쟁점 시험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